우리 군이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해양 치유 산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해양 치유 산업을 추진하게 됐는가? 저 해양 치유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에서 100년 전부터 실시했던 그런 산업, 특히 프랑스, 독일 등에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 무려 유럽 쪽에서 시장 규모가 310조 원에 이를 정도로 대단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인식이 되어 있고 계속 활성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것을 하려고 했느냐? 지금 우리나라 농어촌이 무려 약 100여 개의 농어촌이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서 계속 소멸되어가는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전남만 하더라도 3만 미만의 지자체가 꽤 됩니다. 진도, 강진, 장흥, 구례, 곡성 등 이렇게 많은 자치단체가 3만 미만 되고 5만 미만 될 때도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전남만 보더라도 소멸 위기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다. 그러면 우리 완도가 그동안의 주산업이 수산업이요, 농업이요, 축산이었는데 이제 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보니까 늘 지역을 떠나는 인구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 13만, 15만 인구 때 갈 때인데 지금 이제 5만도 무너졌습니다. 요즘에 생활인구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생활인구를 포함하면 5만이 넘습니다만 벌써 5만 대가 무너지고 이제 4만 대가. 그럼 이와 같은 것을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찾아낸 것이 바로 해양 치유산업. 그러면 해양 치유산업이라고 하는 게 뭔가? 우리 완도와 같이 깨끗한 해양들과 해풍과 바닷물과 갯벌, 해조 등을 이용해서 일상 속에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것을 해양 치유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조건들이 우리 완도는 다 충족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적고 우리나라에서 산소 오염 발생량이 가장 많고 그러면서도 바다 밑에는 갯벌과 해변과 숲을 이루고 있고 특별히 맥반석이 깔려 있어서 그것도 90% 이상이 깔려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깨끗한 바닷물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수산물을 생산해내는 곳이 바로 우리 완도다. 그러니까 해양 치유에 이용되는 해양 자원들 중에 가장 우리 완도가 최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양 치유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2015년부터 추진해서 9년이나 했습니다. 이 9년이라는 긴 기간이 걸리는데도 정말 우리 완도 국민들은 위대합니다. 이렇게 오래 기간 걸릴 때 정말 인내하고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이런 경쟁에 관심 갖고 서원을 보내주셨습니다. 9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군정을 맡아서 일하는 이게 3선이 돼야 가능한 사. 2014년부터 18년이 끝나고 18년부터 22년. 근데 24년에 이게 교환이 됐다. 이렇게 인내하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해양치유센터가 개관을 하고 드디어 해양치유산업이 서막을 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개관하고 저도 사실 이렇게 장기간 동안 추진하면서 내심 걱정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걸리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과연 완도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국토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상의 문제가 되는데
이게 해양치유사업을 통해서 완도가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연매를 하고 출발을 했는데 개관 이후에 정말 그런 걱정거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은 인기를 이끌었고 또 가족 단위로 오면서 벌써 6차, 7차 이렇게 방문을 해오고 벌써 2만 2천여 명에 달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앞으로 상당히 해양치유산업이 유해산업으로 각광받을 수가 있다. 이런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고 보니까 벌써 8개 지자체가 올해를 따라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안, 보령, 저 강원도, 고성, 동해안의 울진, 삼천, 남해안의 부산, 경남, 고성, 제주하고 8군데가 이렇게 또 하겠다. 그럼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완도가 지니고 있는 천혜적인 그런 자유환경을 활용하면서도 그러나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양치유센터가 이제 개관이 됐죠. 이렇게 명사시에 약 2,200평 규모로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에는 5개의 테라피가 있고 2층에는 11개의 테라피가 있어서 16개의 테라피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치유센터에서 해양치유 체험을 해보신 분은 한번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체험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면 1층에 가면은 달라소풀이라고 하는 대형 해수풀이 있습니다. 이 달라소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해에서 바닷물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라소풀인데 처음 시작할 때 프랑스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해수풀이죠. 이런 대형 해수풀에 여기서 수중 운동을 하고 수업으로 해서 마사지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굳어진 근육을 이렇게 이완시켜줘서 근육통을 해소시켜주고 근골격계 질환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해수풀이고요. 여기서 우리 인간의 근원은 바닷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곳의 환경과 그 다음에 바닷물의 환경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런 해수풀이 이 근육 재활치료라든지 그 다음에 근육통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가면은 완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몸에 발라주는 모든 테라피가 그 옆으로 가면 스트레스 해소가 요즘에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잠이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명상태 그 옆으로 가면 해조에서 거품을 해서 여기다가 비파 향기를 가미했는데 또 유자 향기를 가미하는데 그렇게 향기로웠어요. 정말 우리 고금에서 생산되는 유자 그 향은 독특합니다. 여기에다가 해조 거품에다가 비파 향과 유자 향을 가미해서 했는데 어느 사람마다 야, 이 향기가 어떤 이런 좋은 향기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할 정도의 해조 거품 테라피가 관심을 끌고 있고 또 그 옆에 가면 해수 미스트라고 하는 바닷물에 아주 미세한 밀방울을 코나 입으로 흡입 들이마시게 되면 비염이나 호흡기 질환에 도움이 되는 해수 미스트가 있다. 2층으로 또 올라가면 먼저 목을 측정하고 여기서 측정해서 측정 결과에 대해서 지금 몸 상태가 이런 정도니까 이러한 테라피를 받으세요 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가면은 그 해수풀에다가 이제 띄워놓습니다, 사람. 띄워놓고 여기에서 치유사가 이렇게 치유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차분한 여기서도 술이 자면 물 위에서 기분을 한번 상상해요. 물 위에 떠 있어가지고 잠이 스르르 오게 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또 그 옆으로 가면은 뭐가 있느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해조류, 황칠, 비파라는 것을 이제 베이스 용품으로 해수에다가 딱 띄워놓고 거기서 또 몸을 담게 하고 저주파를 이용해서
또 치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면 또 다시마를 아주 얇게 벗겨가지고 얼굴에 대해서 다시마 마사지를 합니다. 그리고 완도에서 생산되는 뭐들을 몸에 바르고 비늘로 이렇게 랩핑을 싸줍니다. 그럼 막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화상을 입지 않고 근육에 이렇게 이완시켜줍니다. 그러니까 피로가 확 풀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들의 피부테라피입니다. 그 옆으로 가면 우리 집에 생산되는 맥반석을 열을 달아서 여기 마사지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또 몸이 풀리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한 곳에 가면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인데 이런 욕조에다가 우리 완도에 생산되는 미역 다시마 원물 그대로를 다 거기다 맞춰놨어. 그럼 13번 막 몸이 미끌미끌하니 대단히 좋죠. 그리고 얼굴에다 다시마를 딱 덮어서 또 얼굴 마사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2층에는 11개 테라피가 있어요. 전체가 16개 테라피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시설해놓고 제가 다시 한번 프랑스를 가서 자, 우리 것하고 비교해보자 했더니 우리 것하고 비교가 안 돼요. 왜냐? 그 환경적인 거 있기 때문에 물도 우리 완도 하는 건 좋죠. 그 전에 그러니까 완도 호텔에 있을 때 거기에 해수탕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는 씻지 말라고 했죠. 그만큼 미네랄 성분이 많기 때문에 안 씻어도 비크비크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처럼 우리 완도 것은 정말 흉내를 못 냅니다. 모두 뻘이 어떠냐면 모두 축제를 하는 데가 보려는데 거기는 2차, 3차 가공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완도 것은 워낙 미립자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이 섞여져 있냐면 맥반석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아주 미세한 이런 미립자가 같이 혼합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저희 이제는 해양 추월한 것이죠. 우리 완도가 이렇게 축복받는 것이죠. 뭐 하나가 다른데 뒤집게 있어요. 전부 다 바닷물도 좋죠, 갯벌도 좋죠, 모래도 명사시는 모래 비교가 안 돼요. 대적으로 비교가 안 돼요. 여기 성도도 좋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으니까 프랑스보다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좋다. 이런 것이 있고요.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완도를 방문하게 되는데 다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대규모의 숙박시설. 그래서 리조트, 호텔,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처음에 해양 치유가 이게 될까?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가족 단위로 오지 계속해서 재방문이 이루어진다는 6차, 7차 재방문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90% 이상이 만족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에 우리가 또 만족해서 더 만족할 수 있도록 90%, 100% 이상 만족할 수 있도록 더 개선해 나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준비를 하는데 한 단계 한 단계씩 딱 준비해요. 우리가 3개월 하고 좀 쉬었어요. 그러면서 또 개발한 게 아까 해조를 원물로 입력한 거 이런 것하고 다시마를 얇게 벗겨서 다시마 팩을 하는 거 이런 걸 또 개발해요. 또 이 얘기를 따라옵니다. 따라오면 우리는 다음 단계가 있어요. 다음 단계 하나를 더 나가고 더 따라오면 그 다음 단계까지 우리가 지금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데서 하더라도 도저히 완도하고 비교가 안 된다. 환경적인 것도 그렇고 시설적인 것도 그렇다. 이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려니까 필요한 게 뭐냐. 리조트 호텔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레지던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정집과 같은 그런 숙박시설. 이런 게 이제 여기서 일주일 살기, 한 달 살기, 1년 살기를 할 거예요. 해양 치유를 하고. 이럴 때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아주 또 중요한 부분인데 골프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고급에다가 이렇게 저는 제안을 줍니다. 고급에다가 저런 골프장 하나를 놓치면 얼른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80팀이 요즘에 예약이 좀 안 될 정도지 않습니까? 골프장들이 80팀이 오면은 48, 32 하루에 320명이 계속 찾아들어요. 그러면 320명이 여기서 점심 저녁을 먹고 가고 여기에서 또
돈을 좀 쓰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역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고급 면민청에서 한번 추진했으면 이런 것도 우리 번영의 측면에 오늘 또 행복 지금 이렇게 기타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파크 골프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또 모셨어요 상당히. 제가 이제 분들이 또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대분들이 이렇게 협조해서 도와줬어요. 감사합니다. 이래서 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고급 면민 차원에서 우리 번영의 회장님 오셨나요? 번영의 회장님? 이렇게 한번 추진해서 우리 고급명의 골프장 하나 유치할 수 있으면 정말 지역이 좀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저와 같은 게 들어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치유센터가 병사시에 있지만 완도 전체를 치유해서도 만들어가겠다. 네, 이런 생각.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군회를 가면 뭐가 있죠? 수목원이 있어요. 이 수목원에는 나무가 복가시나무, 부시자법나무, 홍칠나무, 호박나무, 동백나무 등입니다. 이런 것들이 산림 치유에 굉장히 도움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청산 가면은 청산 범바위가 기가 제일 센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 여기는 기치유 장소. 그 다음에 보길도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윤선도 유적지가 있다. 이거 문화치유 장소. 우리 고국면에 이순신 기념관이 있다. 여기는 역사치유 장소. 이렇게 해서 전 섬이 다 치유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섬도 이렇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씩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청산 범바위라고 할까? 근데 여기가 이제 기가 센 곳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장소를 기반 장소. 그럼 저기에는 정치인들이요, 기업인들이요, 수험생들이요, 결혼을 앞둔 사람, 또 출산을 등하는 사람들이 저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저것이 어떻게 된다? 저기를 다녀간 사람들이 지금 국무총리가 3사람, 국회의장이 3사람, 당대표는 6사람. 그런데 어느 지역을 갔더니 여기는 문화체육부 장관이 다녀간 곳입니다. 한 사람 내는 붙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총리가 3사람, 의장이 3사람, 대표가 6사람. 이건 기치의장소. 그 다음에 여기 또 뭘 해놨냐면, 보길도에 가면 아주 유명한 또 애송리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 앞에 애잡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하고 연계하는 애잡도를 만들었어요. 여기가 450m 거리인데, 여기에 이렇게 전부 다 야간 조명을 넣어서 무지개 색깔이 변합니다. 여기서 빛치와 더불어서 정같이 장소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자갈로 인해서 정말 그 물이 파도가 칠 때 불러가는 소리 이런 것들이 소리 치유가 되고 또 정관 치유가 되고 또 윤선도 적지가 있는 이런 데는 이제 문화치유 또 여기도 항해운동의 성지 서안도 같은 경우는 우리 고국도의 역사치유와 갖는 역사치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우리 원도인 정말 맥반석이 깔려 있어서 정말 우수한 수산물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해적도 성분 분석 비교를 해보고 타 지역보다가 특히 맛과 향에 영향을 미치면서 차별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 해적과 어떻게 되냐? 여기에는 칼슘과 철분과 마그네슘과 알긴산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식품으로서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원전 오염수 사고 그 문제가 터진 후에도 해적을 찾고 있는 것이 뭐냐? 여기에 알긴산 성분이 미세먼지나 중금속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내보낸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해적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김 가격은 지금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해적과 미래식품으로서 건강식품으로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적과 그 다음에 전복의 효능을 정말 우리가 믿고 살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죠. 원기 회복의 가장 롯데인 것은 전복으로 우리가 알려졌지만 지금 너무 전복을 우리가 안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전복은 고단백 식품일 뿐 아니라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것은 정말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 같으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복에 관련된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일일일복하면 일월 변신이라. 하루에 전복을 한 개씩 먹으면 한 달 후에 몸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일일일복하면 다시 한번 일일일복하면 일월 변신이라. 근데 병신이 아니고 변신입니다.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전복을 하루에 한 개씩 먹으면 한 달 후에 몸이 변화하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일일 일복하면 네. 1월 변신이다. 1월 변신이다. 네. 그걸 한번 실천해보세요. 실천해보시면 정말 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죽을 분들한테 전복을 많이 먹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광어. 이거 근데 넙치입니까 광어입니까 저게? 광어. 예? 가장미로 넙치예요 광어예요? 광어. 넙치와 광어는 똑같은 말이죠? 네. 그런데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넙치 하면은 그냥 싸구려 그리고 맛없는 이런 느낌을 갖고 있다. 제가 목포를 가거든요. 식당에 가서 이 광어가 들어요. 근데 이게 넙치예요 광어예요? 우리는요 넙치는 안 쓰고 광어만 씁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좀 오시라 해가지고 사장님 이게 넙치예요 광어예요? 똑같아요. 우리는 넙치를 안 써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보니까 그렇다. 일반 국민들은 넙치는 싸구려 맛없는 거, 광어는 고구버죠. 맛있는 거 이렇게 여겨진다 그러면 우리 넙치란 말씀 한다. 넙치란 말이 순수한 한글이에요. 넙자가 날 때 넙자와 고기를 이루는 치자, 멸치, 꼭지, 갈치할 때 치자예요. 그리고 광어는 넓은 광자 쓰고 고기 열자를 써서 광어인데 이거 넙치란 말 써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명품 광어를 했잖아. 그럴 정도로 저게 식감이 좋잖아요. 저는 광어만큼 맛있는 거예요. 식감과 더불어서 제주가가 완전히 차별화가 됐어요. 그럴 정도로 좀 명품 광어와 전복과 그 다음에 회조를 통해서 이거를 음식치유로 발음해 나가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해양치유를 하면서 우리가 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뭘 하면 해양 바이오산업을 시작했어요. 이 해양 바이오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복과 광어와 해조류와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과 화장품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해양 바이오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양 바이오산업은 소재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하면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부작용이 없는 게 바로죠. 그래서 이번에 프랑스를 갔더니 프랑스는 전부 다 이제 해조를 가지고 화장품도 전부 해조를 가지고 의약품도 해조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아요. 이래서 우리 지역에도 이제 해조류와 전복과 광어를 특화한 이런 바이오산업을 육성해 나가자.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해서 이거 뭐냐면 이미 지금 연구 단지와 생산 주관 시설 막간의 유해성 평가센터 이런 게 이제 구축이 되고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또 병행해서 연구 활동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가 해조류와 전복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즉,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가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의학학술지 마린드럭스의 계제가 되고 지금 국제 특허 취업 중입니다. 이게 된다면 해저로와 전복 소비가 좀 이제 많이 대단하게 되겠죠. 이렇게 된 데다가 또 해저로 화장품을 개발해서 지금 세계 5개국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해저를 가지고 지금 의약품 개발에 이때 무엇이 있냐 치매 예방 및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고 천연 항생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앞으로 많은 게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산물의 대량 손실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어촌의 새로운 모델로 잘 잡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바로 바이오 산업이다. 이것을 우리나라 최초로 추진하는데 저게 이제 탄력을 받게 되면 상당히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기서 또 뭘 하려고 하느냐 메디컬 푸드라고 의식푸드를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이게 된다면 대량 소비시대가 올 것이다. 자, 이와 같이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 산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왕도에서는 대형 국책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국립난대수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난대면역의 35%, 무려 35%가 우리 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왕도 수목원이 난대 수령이 770여 점. 아까 말씀드렸던 북가시나무, 무신장법나무, 흑질나무, 홍발나무, 장백나무과 같은 이런 난대 수종이 770여 종이 우리 왕도에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거제와 아주 친한 연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가하러 오신 분들이 거기서 우리가 이 전망대에서 우리가 보고 판매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는데 전부 다 그 보고 하는 소리를 귀담아 듣는 게 아니라 둘러보면서 이야 이런 곳이 있었나 이거 볼 것도 없네 그 말을 모르겠어요. 비교할 효과가 아니라 이래서 평가를 해보면 그때 우리가 1차 95, 75, 2차 95, 85 할 정도로 그렇게 저기를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국립안대 수목원 조성 대상으로 확정이 되고 약 1,500억이 들어서 이제 국립안대 수목원 조성하잖아요. 근데 어떤 내용들이 조성이 되냐? 첫 번째가 이거. 우리나라에 산에 모노레일이 들어가 있는 데는 없어요. 근데 저기에는 3.1km 구간의 모노레일로 이렇게 해서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정상에 딱 오르게 되면 어때요? 요것이 이와 같이 전망대가 사방을 다 둘러볼 수 있는 전망대를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서 여기는 교육시설, 연구시설과 더불어서 대형 온실이 갖춰지게 돼요. 이렇게 갖춰지면서 이제 특이한 것은 또 뭐냐면 물 위에 떠있는 조망, 이른바 플로팅 가든을 조성합니다. 이렇게 조성이 되면 정말 이런 곳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저렇게 아름다운 수목원은 없습니다. 저기 조성이 되면 이제 해양치유를 하고 바로 산림치유가 연결이 되면 해양치유와 산림치유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왕도가 됩니다. 제가 왜 멈추고 있을까요? 혹시나 여러분 박수씩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박수 한번 더 쳐보실래요? 오늘 군수님한테 기울이다 보니까 박수 친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원래 고급분들 수준이 좀 높거든요. 이렇게 뭔가 감동하면 막 박수가 나오고 그런데 오늘은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제 말씀하고 이렇게 해서 수목원이 조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산림치유단지가 300억까지 따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와 같이 조성이 됩니다. 휴양림이 있고 치유의 숲, 산림 내포주 시설과 숲속 야영장
이렇게 해서 해양치유와 사육치유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우리 왕도 국민들이 정말 위대하다. 20번 저거 가져갈 때도 저는 확신했어요. 이렇게 위대한 우리 고국명민을 비롯해서 완도 국민들이 위대한 국민들이 있는데 이건 반드시 완도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하고 있는데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저 국립해양수산 박물관 가져올 때도 전라남도에서 8군데가 경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지역별로 연대해서 여수, 순천, 광양이 연대하고 목포, 신안이 연대하고 난리 났죠. 그러다 저 잘못하면 죽서서 개죽 뻔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하나같이 현대한 평가 온다고 그러면 깃발 들고 와서 국립해양수산 박물관을 완도로 이게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해수부에서 뭔가 하냐 위치 선정만 완도로 가자 해놨는데 이 박물관으로 문체부에서 1차적으로 적격성 평가에서 딱 가입을 끌었어요. 그래 또 시작해서 이제 적격성 평가 받아보고 이제 기재부로 넘어가서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는데 이거 받으러 갈 때도 또 우리 국민들이 와서 이렇게 해주니까 정말 도움이 됐죠. 그래서 이것도 예타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다 이제 뭘 하려고 하냐. 과연 집이 우리 완도에서 어떻게 양식되어왔고, 미역이 어떻고, 톳이 어떻고, 다시마가 어떻고 하는 것을 다 보여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전북이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하는 걸 이제 현대과학으로 해서 거기다가 수중 카메라나 센서를 달아서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거를 세계를 한번 바라봤어요. 일본도 가고 다른 데도 봤는데 그런 시설이 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국내에서의 최고의 박물관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늦건다는 그런 박물관으로 만들까 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장도 고속도로 지금 우리 완도가 여러 가지 천혜적인 자연환경을 지니고 이렇게 국립란대 수목원 있고 국립해양수산 박물관 있고 그리고 또 인기 있는 해양 치유산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치유 관광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최악단에 있었대. 그런데 이와 같은 접근성 개발은 어떻게 하냐 해서 나오는 게 광주안도 고속도로인데 1단계 구간이 강진 선결까지가 70% 이상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또 이제 2차 구간도 지금 여타 조사 기간입니다만 이것도 좀 무난히 통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88km 구간이거든요. 저기다가 완공이 되면 88km. 그럼 88km가 어떠겠어요? 뭐 1시간 이내에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서울에서 원도까지도 나주까지가 2시간 정도 걸리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 4, 50분 걸리면 3시간 이내에 서울에서 원도까지 도착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원도에 찾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정말 이제 우리 고부면에 커다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입니다. 완도에서 거기까지 해안 관광도로가 국도로 습격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리가 나중에 된다. 다리가 5개 나중에 되죠. 그래서 역산에서 금일에서 신도에서 금당에서 영흥도에서 거음도까지 이렇게 5개의 결함이 되는데 저거 1조 가까운 사업이거든요. 근데 저게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국도로 습격이 되는데 이게 내년이 중요합니다. 내년에 뭘 해야 되냐? 6차 국도 건설 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돼. 그럼 이거 26년부터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26년부터 사업이 착수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고급이 저게 이제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완도와 양주, 강진과 연결해서 운영을 역산으로 해서 계속 고급으로 가는 거예요. 저게 연결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부산하고 딱 연결돼요. 어떻게 부산하고 연결이 되냐? 부산에서 거제까지 거가 대교가 있습니다. 부산 가덕도에서
거제까지. 거제에서 그 옆에 남해. 남해에서 어디로 오냐면 여수로 오는데 해저 터널을 와요. 그러면 비행 돌아서 가면 1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10분 만에 왔다. 그럼 여수에서 지금 고흥으로 다니는 거. 그럼 고흥에서 완도로 연결돼. 어떻게 되냐? 부산에서 거제, 거제에서 남해, 남해에서 여수, 여수에서 고흥, 고흥에서 완도로. 이렇게 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흥이 완도으로 오더라도 여기를 안 거쳐갈 수고, 강진에서 오더라도 안 거쳐갈 수고, 이렇게 교통의 중심부가 고흥입니다. 아까 제가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이 정말 여기는 우리 면민들이 나서가지고 여기다 골프장 하나 유치하면 굉장히 지역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80팀만 하루에 320명, 여기는 365일 다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고흥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저런 것이 황변도와 고속도로, 이 해양 관광도로 만들 때 우리 고흥면이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노소도, 노화성 독일이 우리 동북권에 이게 됐다고 한동안에 이제 반발을 좀 썼어요. 맨 동부에다가 신경 쓰고, 남산면에다가 해놓은 게 뭐냐. 그런데 이걸 먹게 되잖아요. 저게 이제 원래 새 읍면을 하나로 묶는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독일하고 이제 노아하고 연결이 됐죠. 그래서 이제 소환하고 노아하고 연결하려고 구도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이때 할 때는 뭐냐면 도서개발 사업비용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보니까 10년 동안 2천억 정도가 개발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도서개발 촉진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연육된 지 10년이면 육지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완도가 군내, 완도, 신지, 고흥, 약산이 연육된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럼 어때요? 이미 육지가 돼버렸기 때문에 도서개발 사업비 대상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무조건 우리 고흥면에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반절로 줄어들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도서개발 사업비로 당초에 500억으로 시작해서 저게 540억이 들었는데 이제 저게 반절로 깎여버리면 그 이후에 이제 저게 추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지방도 806호로 지정을 해줬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드린 말씀은 역시 큰 나무도 못 봐도 큰 사람들은 보더라. 그러면 지방도 806호로 지정한 거 누가 있겠어요?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지역에 자랑했죠. 자랑했고 전국 지자체장 중에서 가장 일 잘하는 광역자치단체라고 지금 연속이잖아요. 취임한 이후에 지금까지 제일 일 잘하는 광역자치단체의 목표가 이때 이게 806호로 지정하죠. 그럼 어떤 얘기냐? 지방도 806호로 지정을 받았다는 이 말은 도비와 공비 가지고 충분히 저거를 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얼마 되냐면 1,400억. 구도에서 이제 수놓은 거. 근데 1,400억 하려면 이제 50대 50 하려면 700억씩 해야 돼. 그럼 우리 군의 부담이 많아. 그래서 지금 국비를 좀 따내고 그 다음에 도비를 좀 따내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합쳐지면은 인구가 10,000명이 넘어요. 저기 합쳐지면 노소도가 노화성 도일이 합쳐진 인구가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10,000명 이상 되는 성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 어디 계세요? 네?
10,000명 이상 되는 섬이 어디 있습니까? 5분. 고구 4,000명 밖에 안 돼요. 여기 제주도잖아요, 제주도. 섬. 그런데 울릉군이죠, 울릉군. 인구가 9,500명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합쳐놓으면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의미냐면 저걸 합쳐놓으면 물 문제 해결되죠. 그 다음에 의료서 민수복지 이런 게 이제 달라집니다. 10,000명이 되니까 저게 병원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애들 교육을 하는데 반드시 또 그런 어린이집도 있어야 되고 또 학원도 있어야 되고 그러죠. 이제 그런 복지시설들이 들어서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또 삶의 질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지역의 지역사람들 수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름에 그냥 소음도 높고 적조도 생기고 빙산소 수계도 생기고 그러면서 비가 오면 이제 홍수, 폭우가 아니라 그냥 폭탄이 떨어지죠.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동안에 수산물의 소비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1등이었습니다. 53kg 1인당 1년에. 근데 이게 지금 경제적으로 인구는 감소하고 출산율은 0.65까지 떨어지죠. 그런데다가 1인 가족이 많아서 혼자 사는 가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산물 소비가 급격히 좋아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제 심각함을 느끼고 있는데 인구가 감소되고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이게 앞으로 경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벌써 1인당 국민 GDP가 35,000까지 갔다가 32,000으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실이다. 인구 감소 소비도나 1인 가족 증가.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좀 변화를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고수원이고 적조고 물폭탄이고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은 이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자.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여기에 핵심 기술들을 이용하자 해서 지금 금년에 우리가 이걸 도입합니다. 지하철은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여기다가 수중 카메라나 이런 걸 달아가지고 과연 전복이 왜 죽어가는가, 그 다음에 해조류가 왜 탈락되는가 하는 걸 생생하게 영상으로 보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나가자. 물론 고수원의 경제를 위해서는 고수원의 강한 품종을 개발해야 되고 품목도 개발해야 되고 하지만 이제 왜 죽은가 원인을 생생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전복이 죽어나가는데 왜 죽어가더라 하는 걸 볼 수 있도록 이런 이제 기술을 우리가 이용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전복 같은 경우 추가가 될 때 꼭 껍데기까지 해서 활전복으로 추가해야 되냐. 요즘에 활전복으로 추가했을 때 젊은 사람들이 껍데기 벗기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벗기다 손 다치면 다. 심지어 아파트에서 전복을 껍데기를 음식물 쓰레기에다 버렸다가 난리가 났다고 이럴 정도로 이제 껍데기를 버리고 이와 같이 벗기고 생산도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미래 해조류라고 하는데 앞으로 그 고수온에 강한 이런 품목들을 좀 개발을 해야 되고 광어 같은 것도 이제 고수온에 강한 품종을 우리가 개발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제 가공품들을 개발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은 뭐냐면 옛날같이 그 전복을 갖다 끓여 먹고 온 가족이 이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혼자 있는데 언제 끓여 먹고 뭐다가. 그러니까 요즘 어떠냐면 퇴근하면서 주문해 앞에 딱 가져오면 그런 먹고 하는 시대. 그래서 이와 같이 HMR 가정식 간편식품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개발해서 수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우리
농산물의 경우도 지금 상당히 대외적으로 인기가 있죠. 우리 완도에서 생산되는 유장, 그 다음에 버물토마토 이런 것은 다 인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잘 해서 수출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완도의 자연그대로 쌀이 중국, 미국, 러시아, 알레이자로 177톤이 수출이 됐고 또 가공한 것도 이게 중국으로 이렇게 수출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수출이 아니면 사실 어려워진다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요즘에 지금 완도가 세계적으로 좀 뜨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미국의 나사가 아주 이례적입니다. 나사가 저렇게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완도가 것이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방수나 비료를 주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양식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해조다. 또 이 해조를 먹고 자라는 게 뭐냐 전복이다. 이런 소개를 세계에다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난리가 났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카나다에서 계속 우리나라를 오고 있고 또 WWF, 세계 자연기금과 WB, 세계은행, 그 다음에 세계 NGO 단체들이 우리나라를 옵니다. 뭐라고 하냐? 이제 해조류가 미래 식량으로 같이 건강식품으로의 같이 그러면서도 중요한 게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지금과 같이 육상에 나무나 식물 등은 한계가 된다. 이 매년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블루카본이라고 하는 이 바다에 있는 해조류나 이런 것들이 갯벌이나 이런 것들이 탄소를 흡수하는 흡수율이 더 높다. 이것이 아니면 앞으로 어렵다. 이렇게 해서 지금 미국 나사가 우주 개발에만 나선 게 아니라 해양 개발에도 나서서 해양 개발팀이 조성이 됩니다. 이게 5월 달에 이제 업무 시작을 또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완도와 나사와 상당히 앞으로 재밌는 또 일을 추진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2016년도에 우리가 15년도부터 이제 세계 시장 개척에 나섰다고 하봐요. 그런데 미국을 갔더니 공항에 도착할 때부터 김밥집은 스시, 기물놀이, 매를 왁가메, 토슬 히지끼야, 다시마 고무 이렇게 전부 다 일본말로 했어요. 더 심하게 는 뭐냐면 제가 어반대학에 가서 특강을 하는데 어반대학의 대학생이 히지끼야라는 말을 영어로 하고 있더라고요. 영어로. 그 일본말. 이럴 정도로 심하.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야, 앞으로 일본은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후에 일본은 아니다. 그럼 어디냐? 중국이냐? 아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이걸 시작합니다. 한글식 영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을 일본 사람들이 영어로 노래하고, 일본말로 노래하고 영어로 NORI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글로 기입해놓고 영어로 GIM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통계 지금 어떻게 되냐? K-기입들, 한국의 기, K-김밥, 김밥이 지금 냉동 김밥까지 인기가 있어요. 이게 김밥 유럽적이고 어디고 세계적으로 K-김밥. 이때 우리가 썼던 거 2016년. 그래 몇 년 만에 8년 만에 이제 했던 거고 이게 미래를 위한 준비가 지금 와서 딱 집중했다. 요즘에 우리 완도에 새로운 용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완도풀이라는 용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많이 와요. 특히 미국의 에너지부에서도 왔어요. 여기는 미국 에너지부에서. 미국 에너지부에서 이 사람들이 뭐하러 오느냐?
해주고 양시장을 보러 그런데 양시장뿐만 아니고 완도를 한번 쭉 둘러보고 나서 감탄사가 완도 원더풀 완도 원더풀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줄여가지고 두 개를 합쳐가지고 완도풀 완도 원더풀 줌을 두 개 합쳐가지고 완도풀 그래가지고 완도풀 하는데 이것까지 V자를 두 개로 합쳐놓으면 이게 뭐예요? 더블 했잖아. 올해 완도할 때 쓰는 이걸 쓰면서 완도풀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다 같이 완도풀 완도풀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사진 찍을 때는 꼭 이렇게 합쳐서 떠들자를 만들어서 완도풀을 하고 이렇게 사진 찍고 오는데 이만큼 우리 완도가 이제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거다. 이제 이럴 때 우리가 뭔지 꼭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완도 지난해 우리 완도 생긴 이래 처음으로 전라남도 지역대회를 한번 해봤잖아요.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될까? 우리 완도가 숙박시설과 여러 가지 좀 여건들이 H몰에서 그동안 못했는데 이걸 한다고 했는데 될까 했는데 작년에 아주 성공적으로 잘 나왔었잖아요. 근데 금년에도 좀 대규모 행사들이 많았어요. 청산도 수도복귀 축제가 4월 6일부터 21일까지 되는데 한 3만 명 왔죠. 그리고 해양 치와 연계하니까 상당히 많아요. 주말에는 배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많아. 그 다음에 이제 전국 수산물 축제가 5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 열리고, 그 다음에 5월 한 달은 또 뭐가 있는 유명한지 저고 페스티벌. 이게 작년에 우리 완도에서 했잖아요. 작년에 완도에서 했는데 40만. 어마어마한 사람. 그래서 아주 국민들과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좋아서 저를 150일까지 연장을 했다니까요. 거두지 말고 좀 연장해라 해서 5월 말까지 해야 되는데 10월 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연장을 이걸 금년에 또 합니다. 그 해변 공원에다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금년에도 굉장히 지금 아직 되기 전인데 그걸 준비하는데 야 저거 괜찮다. 이와 같은 좋은 페스티벌이 있고 또 전년도에 이어서 전라남도 이제 우리가 체육대회 했잖아요. 근데 금년에는 생활체육, 재출전, 어르신들 또 대회, 장애인 대회 금년에 또 만들어서 하게 됩니다.